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를 앞둔 경제 심리에 박스권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60개 가상화폐 거래소 오는 24일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한국은행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중은행에 5조 원을 공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으로 확정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제 심리가 커지며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증시 대비 선방하며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CPI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3%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3%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전월 대비 0.4%와 전년 대비 5.4%를 모두 소폭 하회하는 수치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중국 헝다그룹이 자금난 때문에 파산할 수 있다는 루머에 중화권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돈줄을 쥐는 상황에서 자칫 부동산 시장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경우 경제 전반을 흔드는 대형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이에 헝다 측은 파산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유동성 위기는 시인하며 회사채 주식 거래에 대한 잠정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화권 증시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이번 주 코스피는 0.47% 오른 3,140.51포인트에 코스닥도 0.79% 오르며 1,046.1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대량 매도에 나선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했고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추석 연휴 이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전망된다는 소식에 가스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부산가스는 SK E&S의 자회사화를 위한 주식 공개 매수 및 상장 폐지 추진 소식까지 더해지며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계약 체결로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추석 연휴 이후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중 이벤트에 주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헝다그룹발 중국 금융시스템 리스크 부각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통신장비와 유통, 의류, 수소와 비철금속 등에 대한 관심을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서 형성돼 상한가에 도달하는 이른바 따상엔 실패했는데 조선업 대장주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상장 첫날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85% 높은 11만 1,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며 장중 9만 1,000원에서 13만 5,000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11만 1,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따상은 실패했지만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하며 조선업 대장주에 등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디지털 선박 기술 개발과 스마트 조선 구축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중간지주인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 할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한국조선해양은 10.97% 떨어진 10만 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작년 동학개미운동과 공모주 청약 열풍 등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주식 거래액이 1년 전보다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증권사에서 발행한 주식 거래액은 2019년 약 2경 760조 원에서 작년 약 3경 5,400조 원으로 70.5%가량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주식 거래액은 1경 9,400조 원가량으로 2018년 한 해 전체 주식 거래액에 이미 근접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 거래소 오는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오늘 안에 공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오늘까지 영업 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 방법을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개인에도 알려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정보보호관리 체계 미인증 거래소 중 일부는 이미 폐업해 연락도 안 되고 일부는 거래 종료 사실을 이미 공지했다며 나머지 미인증 거래소도 오늘 공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현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중은행이 약 5조 원을 공급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 발행액은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순 발행액에 비해선 4.8%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자영업자 등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함께 줄어들며 현금 인출이 감소했고 국민지원카드와 상품권 위주로 현금이 대체돼 작년보다 현금 발행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이후에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암호화폐 거래소들 오늘까지 폐업 공지를 해야 해서 줄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수 신고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 사실상 폐업에 놓여 있는 겁니다.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들려오는데 구체적으로 거래소 현재 상황 어떤 겁니까? 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늘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63곳입니다. 앞으로도 영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즉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확인 계정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빅4를 제외한 중소거래소들입니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4곳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8곳입니다. 이 중 플라이비,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비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후오비 등은 이미 워낙마켓 영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다면 오는 24일까지 원화 거래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SMS 미인증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35곳은 폐업했다고 보면 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ISMS 미인증 거래업자들이 사실상 추가 획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거래소 줄폐업을 예상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실명 계좌로 존폐 위기가 지금 나뉘고 있는 건데 이거 획득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ISMS 인증을 받은 28곳 중 일부 거래소는 원화마켓 유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 후오비, 지닥 등은 일부 시중은행과 접촉 중인데요. 한 거래소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4일까지는 저희가 이제 양쪽 시나리오로 해서 결정되는 대로 정상화될 수 있게끔 두 쪽으로 시스템은 다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예요. 24일까지는 일단 그 신고하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하겠고. 네, ISMS 인증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은행권이 자금 세탁 방지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문제가 터질 경우 실명 계정 계약을 체결한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만약 자금 세탁 문제가 생겨 금융당국에 적발되면 그 과징금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실명 계정 발급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ISMS 인증만 받은 경우 영업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화 거래는 중단하고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원화로 코인을 샀지만 코인 마켓은 코인으로 또 다른 코인을 사는 시장을 말합니다. 다만 코인 마켓만 운영해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거래소들의 주요 수익원이 원화 마켓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로 그 규모가 코인 마켓의 수백 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이후 계속 원화 마켓을 운영하게 될 거래소는 4곳 안팎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42개 코인은 그 우리나라 그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 올라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대략 한 3조쯤 돼요. 거래소 4개만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그 김치코인, 근데 그 김치코인 중에 또 코인 마켓캡에 올라가 있는 게 한 42개쯤 되니까 그것의 피해 규모가 3조라는 거예요. 네, 김 교수는 특검법에 따라 3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ISMS 미인증 거래소까지 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진짜 피해가 꽤 클 것 같은데 그러면 ISMS 인증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ISMS 인증받은 거래소는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에 모두 실패한 거래소 35곳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오늘까지 영업 종료 일정 및 이용자산 환급 방법을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회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린빗, 알리비트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종료를 알렸고 일부는 폐업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사실상 모두 폐업했다고 보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영업 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코인이 아예 증발해버리는 건 아닌지 또 투자자들의 피해가 걱정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투자자들은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거래소가 신고 여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거래소의 자산을 두고 있다면 이는 모두 증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중단 거래소들은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예치해둔 자산이 불편 없이 되찾을 수 있게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용 중인 거래소가 폐업하는 경우 거래소에 남아있는 예치금을 출금하고 보유 코인들도 다른 거래소에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 중단 거래소에 사뒀던 암호화폐가 그 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암호화폐라면 현금화한 뒤 출금해야 합니다. 상장된 거래소가 적은 경우 거래량과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인 거래를 유지하는 거래소에서는 예치금 출금을 제외한 거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거래소의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미리 자산을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암호화폐 거래소 존폐 위기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가 올해 대규모 플랫폼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국내 주요 IT 기업 대표들이 빠짐없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 증인이 국내 주요 IT 기업 대표들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정무위원회는 어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김정주 넥슨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국내 주요 IT 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정무위에선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위협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고 야놀자는 숙박업주 대상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국감장에 나서게 됐습니다. 아직 증인 채택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상임위원회도 플랫폼 및 IT 기업 총수와 대표들을 대거 신청 명단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앞서 환노위와 행안위 그리고 산자위까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을 공통적으로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산자위 국감 증인 중 플랫폼 기업이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 대표 정도밖에 없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올해는 여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 관련 기업인이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3년 만에 국감에 소환됐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플랫폼 국감으로 기울면서 매년 노심초사하던 전통의 재개는 비교적 편안하게 추석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권영수 LG 대표이사 부회장 등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추가 출연을 요구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는 농어촌의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돼야 한다는 이유로 농해 수의 증인에 채택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으로 정해져 간접적 피해를 본 여행업과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 심의하는 이전과 다르게 신청 이전이라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스타항공이 서울 회생법원에 회사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 이상이고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진행하며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오는 11월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후 첫 합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위험을 감지하고 또 안전을 책임지는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근무자들이 모두 퇴근한 새벽, 광명에 위치한 기아 소하리 공장입니다. 로봇 스팟이 열화상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로 데이터를 모으며 공장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과 계단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늘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로봇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에 현대차그룹의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AI 프로세싱 서비스 유닛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핵심은 이동의 자율성입니다. 사족보행 로봇으로 관절 움직임이 유연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파악합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이동이 어려운 공간과 계단에서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AI 유닛의 탑재로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딥러닝 기반 실시간 데이터 처리로 출입구 개폐 여부를 인식하고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외에도 AI 기반 내비게이션이 탑재돼 정해진 순찰 영역을 자율적으로 이동하고 원격 조정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시범 운영 기간 보강 작업을 거친 뒤 다양한 산업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 강화에도 아파트 매수 심리는 좀처럼 꺾이질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7.1포인트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 지역은 이 지수가 113.3포인트를 나타냈고 인천은 114.3포인트를 나타내 전주보다 각각 1포인트 안팎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은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 심리는 지방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방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 105.1포인트에서 이번 주엔 105.3포인트로 올랐습니다. 미국 래퍼 니키 미나즈가 코로나19 백신이 성기능 불구를 일으킨다는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을 주장해 백악관까지 수습에 나섰습니다. 미나즈는 세계적인 스타인데다 트위터 팔로워만 2,200만 명이 넘어 자칫 백신 접종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 탓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나즈에게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전화 연결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미나즈는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다고 느낀 뒤에야 백신을 맞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리니다드에 있는 내 사촌의 친구가 백신을 맞았는데 성기능 불구가 됐다면서 그의 친구는 고환이 부었고 몇 주 후로 예정됐던 결혼도 취소됐다고 백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에펠탑과 함께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개선문을 작업자들이 거대한 은빛천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보수 공사를 위한 작업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초대형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포장된 개선문으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를 계획한 사람은 지난해 별세한 불가리아 출신 설치 미술가 크리스토 자바체프입니다. 지형지물을 거대한 천으로 덮는 예술 작품으로 유명한 자바체프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지난해 5월 31일 뉴욕 자택에서 사망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부인과 조카가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곧 생전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장된 개선문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했습니다. 유럽 국가 중 첫 사례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모든 사업장에 그린패스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지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린패스 없이 직장에 나갈 경우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올겨울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늘려 감염률을 낮추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내에서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그린패스 의무화가 자유를 짓밟는다며 반대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드가 전기트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포드는 전기차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의 생산량을 연 8만 대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약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차량은 기존 인기 모델을 전기차로 개조한 것으로 내년 봄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포드는 전기 픽업을 처음 공개하면서 연 생산 목표를 4만 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15만 대 이상 사전 계약이 몰리면서 당초 계획보다 생산 대수를 2배로 늘리고 양산 속도도 빠르게 끌어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픽업 트럭은 세단이나 SUV를 제치고 베스트셀링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분야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하지만 긴 추석 명절은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하다 보니까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마음만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부디 이번 명절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마지막 명절이길 희망해보며 마음만큼은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